화성시 국민체육센터에 무료 있습니다. 화성명원학교, 병정고등학교를 비롯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민주형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방송에 가을에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 지난 방송과는 다르게 새 얼굴이 제 옆에 계시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제시카입니다. 깜찍이 꼭 기억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고3 엄마 대열에 들어선 조정옥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다로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림진만 신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가화입니다. 자, 스마트폰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네,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도 보니까 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과연 이 스마트폰이 너는 효자니? 불효자니? 자, 우리 아이들 처음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주게 되셨나요? 원해서죠. 네. 사달라고 원해서? 네. 6학년 때 자기만 스마트폰이 아니다. 친구들하고 깐따비아별을 완성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된다고. 그 깐따비아별은 뭘까요 도대체 궁금한데요. 아직도 저도 잘 몰라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가 지금 고1 올라가는데요. 저희 아이가 6학년 때 처음 저도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을 사주게 됐는데 그 이유가요. 투지폰을 1년 반 동안 안 사주고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이제 안 가져가는 거죠. 학교에 아니면 학원에. 그래서 저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로서 되게 걱정이 돼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핸드폰을 안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엄마하고 연락이 안 되잖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스럽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요. 엄마, 쪽팔려서 못 가져가겠어. 이러는 거예요. 네. 어머, 충격받으셨겠어요. 충격이었어요. 정말. 그 왜 쪽팔려?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은 그 반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었대요. 저희 아이하고 딱 3명만 반에서 투지폰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안 되고 좀 약간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아예 핸드폰을 쪽팔린다는 이유로 아예 핸드폰을 학원에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사주게 됐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투지폰을 사줬어요. 근데 학교를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스마트폰이 아이가 일반화될 때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아이가 학교 안 가져가고 집에서만 이렇게 고이 모셔져 있으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제 사줘도 되겠구나. 자제력이 이게 풍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사줬습니다. 예. 그 자제력이라는 게 저희도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해야지 하다 보면 어머 왜 어느새 애들 올 시간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고1한테 강요하기에는 너무 무리수를 두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조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잘 사용하나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모두 다 많으시죠? 네, 선생님들 모두 다 지금 한숨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모두 다. 맞아요. 네. 저도 한숨 그 질문을 받는 순간 한숨이 턱 하고 나오는데 정말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으면 생활을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걱정되는 게 하루 종일 온종일 스마트폰만 가지고 카톡이나 SNS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못하는 예,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카톡을 해요. 친구들하고. 친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카톡으로 방학이잖아요. 네. 이제 오늘 이제 계약을 하게 했는데 방학 동안 계속 하루 종일 누워서 책상 위에서 카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은 요즘은 게임보다는 이제는 카톡으로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가지고 그걸로 재미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들이세요? 딸이세요? 아들이 아들인데 카톡을 하네요. 네 엄청나요. 카톡으로 엄마보다 저보다도 훨씬 더 카톡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심히 걱정되고 있어요. 네. 저희 아들은 6학년인데 이제 얼마 전에 중학교를 입학을 해서 이제 그 같이 가는 아이들끼리 카톡방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 아들은 그 카톡을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카톡 수가 무려 384개가 와 있는 거예요. 384개요? 응. 그거를 다 읽으려면 진짜 머리가 빠개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네. 크크 흐흐 이게 7, 80% 다른 별내 없어요. 이모티콘 귀엽게 없구나. 저희 아이는 네. 이게 좀 자제력이 있을 거라고 해줬잖아요. 예, 근데 고1 때 아이가 뭐 보통 이제 이렇게 방에 불이 켜져 있나 안 켜졌나 이렇게 보면 한 뭐 새벽 뭐 2, 3시까지도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어쩔 때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문을 살짝 열어봐요. 그럼 이게 책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자세는 공부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 요즘 카톡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해야 되겠다. 저희 친한 엄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얘들 왜 단속을 하느냐 그랬더니 누구 이렇게 카톡을 누구 당연히 거기에 우리 아이 이름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더니 저희 아이는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였고 다른 집 아이들은 왜 우리 불을 꺼도 왜 불빛에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폰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조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이 책상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왜냐면은 책 펴놓고선 우리 요거 싹 해놓으면은 우리 예전에 만화 보는 것 그것보다도 더 완벽한 공부 자세가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책상 위치를 거꾸로 해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문을 열면 바로 엄마가 보이는 거야. 애가 보이는지 안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스마트폰을 하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인테리어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세 분맞이. 또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애가 둘인데 큰애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스스로 힘들대요. 계속 오랫동안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뭐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쳐다보는 게 좀 힘들다고 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작은 애는 같은 딸인데도 힘들어요. 아들 같아요. 게임에 열중하고 자꾸 그것만 하려고 하고 2시간, 3시간 하는 거를 그냥 예사로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 새로운 그러니까 새 거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이게 항상 물려받는 지금 언니가 쓰던 거 물려받고 지금은 아빠가 쓰던 거를 물려받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원활하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얘가 수명이 되다 보면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하기는 해요. 근데 힘든데 그냥 눈 감아요. 안 사줘요. 저도 스마트폰은 중고를 사주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대리점을 가다 보면
스마트폰을 뭐 공짜로 준다 막 이렇게 해도 요금제가 상당히 비싼 거예요. 맞아요. 청소년 요금제라고 그래도 뭐 기본 3만 얼마 요금제를 써야지 이 스마트폰이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저희 애는 솔직히 그렇게 전화도 많이 안 하고 하게 되면 뭐 SNS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요금제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그 돈도 아깝고 또 기계값도 또 이게 별도로 또 붙는 게 있더라고요. 그 대신 저는 그래서 중고 마켓 같은 데 가서 중고로 받아서 그거 유심만 바꿔서 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보통 요금제들은 얼마나 사용을 하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착한가 봐요. 착한 건가요? 네. 아직 왜냐면,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중학교부터 네. 가면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중고폰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 그게. 그래서 걱정인 게 네. 제가 요금제를 10,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5,000원은 그 데이터 통화료고 네. 5,000원은 통화를 할 수 있는데 늘 이 5,000원은 남아요. 데이터는 늘 이제 부족한 편인데 그 가족을 묶어놔서 그거는 괜찮은데 요금제가 만 13세인가? 이게 넘어가면 자동으로 윗단계 요금제로 맞아요. 바뀐다는 네. 거예요. 저- 그 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이것조차도. 그걸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네. 해주세요. 궁금해요. 그것 때문에 아이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어요. 아, 네, 요금제 최신폰 때문에. 요금제 그러니까, 최신폰. 예. 요금제도 비싸고 최신폰도 비싸고. 그러니까 중학교가 딱 올라가서부터 애가 음. 머리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폰을 너는 어떤 폰 써? 나는 이런 폰 쓰는데 이런 비교 대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에서 친구들 중에서 최신폰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아이가 자랑을 하게 해요. 자랑을 하게 되면 부러움을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두 아이들이 서서히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반 전체가 이제는 그 반에서 학급에서 반이 최신폰으로 바뀌면 나머지 아이들도 부모한테 그렇게 이제 최신폰을 사달라고 때려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최신폰 사달라고 저하고 약 6개월 동안 싸웠어요. 정말 트러블이. 6개월 있다 네, 사주셨어요? 결국은 사줬어요. 아. 결국은 사줬는데 사줘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져요. 결국은 사줬는데 또 문제는 요금제인 거예요. 이제 청소년 요금제가 초등학교 때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요금제가 아이들도 데이터를 많이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조금 더 윗단계를 그리고 그 대리점에서도 윗단계를 쓰게끔 권유를 하고 요금제도 청소년 요금제가 그 윗단계 요금제부터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저하고 절충을 했는데 결국은 저렴한 거는 안 되고 그래도 성인 바로 아래에 있는 요금제 얼마나 비싸요 요금제가. 저는 솔직히 그 요금제가 아이들한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거를 좀 더 강하게 정부나 아니면은 시정을 요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엄마로서 정말 있어요. 그거를 부모한테 떠맡기기도 하는데 부모한테 떠맡기는 거 외에 조금 더 강하게 뭔가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아이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결국은 최신폰 그다음에 비싼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토끼맘은 자녀가 2분이시잖아요. 네. 이 2분 그 요금제 좀 얘기해 주시죠. 큰 아이는 3, 4, 작은 애는 10,000원 쓰는데 그게 왜 작은 애가 초등학교 때만 된다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알았네요. 깜짝 놀랐네. 계속 유지하려고 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달라요. 진짜 그 최신폰을 사달라는 거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위에도 그렇게 휴대폰을 그렇게 뭐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최신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6학년 때 처음에 사줄 때는 공폰, 공짜폰 그렇지. 나온 지 좀 돼서
데이터도 얼마 안 되는 그런 폰을 사줬는데 그것만 해도 그때는 스마트폰이니까 감지덕지 했어요. 그걸 쓰다가 이제 눈이 높아졌죠.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높아져서 최신 폰을 사달래요. 안 된다고 했더니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 저도 졌어요.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데도 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근데 마음이 아파요. 휴대폰을 지금 저희가는 우리 애 외삼촌이 휴대폰 가게를 해서 거기서 해요. 거기서 하니까 삼촌이 야 너 이거 해. 그리고 이 요금제 써. 하니까 그 조카들은 다 한 명씩 가서 다 울었다 하더라고요. 삼촌이 못 쓰게 하니까. 삼촌은 장사를 안 해. 삼촌 때문에 이제 조카들이 한 분씩 울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는 엄마 나는 적어도 그래도 삼촌이 시키는 대로는 하잖아. 난 착한 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울지는 않았네. 울지는 않았다고. 근데 삼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근데 이렇게 휴대폰을 하러 오는 자녀와 엄마가 이렇게 오잖아요. 내 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제발 좀 집에서 결정을 하고 오면 안 되나? 꼭 가게 와서 싸운대요 둘이. 이거 하겠다. 엄마는 안 된다. 이것도 싼 거 해라. 둘이 꼭 와서 거기서 싸운다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좀 결정을 좀 내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아니야. 그 대리점에서 기계를 보고 그렇게 해야지 결정을 하지. 집에서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핸드폰을 구경을 할 수가 없잖아. 자, 이제 고3 올라가시는 우리. 저희는 그 폰을 살 때도 어떤 걸 샀느냐 하면요. 지난 시간대 우리 최신 그 모든 그 게임 기기가 우리 집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예, 폰 살 때도 그렇게 했어요. 최신 폰으로. 그것도 그때 왜 갤럭시 모델 얘기할게요. 그냥 해도 되죠, 뭐 우리끼리인데. 어때? 네, 그 폰을 예약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미리 저희 세 식구가 그 밤부터 안 줄 서야 될까 되는 거 봐. 아니에요? 아니요, 인터넷 앞에서 클릭해가지고 셋이서 아니요, 그 찬스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한 달 좀 넘게 걸려서 그걸 받았거든요. 폰도. 예, 네, 최신 폰으로 우리 항상 최신 폰으로. 그래서 3사 요금제로다가 했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에 조금 힘들었어요. 작년에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게 하냐, 아니면 이제 고3도 올라가니까 작년 같은 경우 고3 올라가니까 이제 잠시 보류를 시켜놓고 그 얘기하는 요즘 뭐 알뜰폰 고3폰. 예, 고3폰. 고3폰은 또 네. 따로 있나 봐요. 그걸로 해야 되나 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 학교에 같은 경우에는 그 거꾸로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수업 그 좀 실험 모델인데 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수업이에요. 근데 우리 뭐 요즘 뭐 SNS 같은 거 학급 반톡이나 뭐 밴드나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업 주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때 아이들 다 모여놓고선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다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애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번 수업 주제가 뭐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폰도 스마트폰으로도 그 주제를 주고 이메일로도 주고 갖가지 통신을 다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폰이 있어야 된다. 사실 우리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수업 주제를 이 폰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럼 이 폰이 고장나면 큰일 나겠어요. 아이들한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작년 여름에 우리 캐리비안 베이를 한번 친구들이랑 보내줬거든요. 보내줬는데 수영복 주머니에 모르고 넣고 들어간 거예요. 물인데 예. 어쩔까? 그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질리면서 그 폰을 그 들어갔다는 그거보다 얘를 못 사용한다는 그 부분이 너무 그게 크게 와닿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아무튼.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은 그
대비해서 일단은 이게 켜지 말라 그러잖아요. 얘를 그래서 일단 안 켰어요. 안 켜고 이제 얘를 이게 건조를 시킨 다음에 뭐 대리점 갔었죠. 뭐 근데 대리점 가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일부러 더 늦게 딜레이를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켜니까 얘가 제대로 살아나더라고요. 오, 자연스럽게 건조가 네, 돼서 네. 자연스럽게 켜졌다는 그래서 거죠. 결국엔 알트폰도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더더욱 더. 예. 그러니까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을 자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정이 이게 막 금이 가가지고 아작이 났는데 엄마 입장에서 이거 고쳐줄까? 바꿔줄까? 했는데 아니래요. 한동안 어떻게 썼냐면은 스카치 테이프를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거를 한 6개월 이상을 더 사용을 하더라고요. 안 바꾸고. 역시 착해요. 그 폰이요. 학생이잖아요. 그 폰의 존재감이 얼마 안 폰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냐면 네. 저희 아이가 작년 생일 때 이렇게 그 선물을 해주는데 이번 생일 선물 뭘로 해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거 케이스 있잖아요. 이거 케이스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속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케이스가. 케이스가 모델을 얘기해라 그래가지고선 들어갔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금이 붙여 있나요? 네. 진짜 금이 붙여 있어요? 금 도금된 거 오. 가격이 사악하겠네. 얼마일 것 금도금이면. 같아요? 가격이 요즘에 75,000원짜리. 금 한돈에. 근데 내가 이미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치. 사주겠다고. 그래서 참 너무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 저는 그 정도인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가격이 이게 케이스가 이게 금 도금으로 이렇게 진짜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핸드폰 존재가 아이들한테 이 정도구나라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잊어버리면 어떡해. 아직까지는 다행히 다 예, 있죠. 예. 핸드폰 고장 나본 적은 없나요, 애가? 이번에는 아이 얘기보다는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 며칠 전에 제가 스키장을 갔다가 네. 스마트폰이 이제 습기가 차서 여기에 핸드폰이 하루 종일 안 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인가요? 네, 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중요한 전화가 올 텐데 왜 안 되지? 하다가 그러니까 스키를 타러 갔으면 거기에 스키에 집중을 하고 흥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스키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핸드폰에만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시간을 봐야죠. 스마트폰에 뭐 카톡이 왔는지 확인해야죠. 스마트폰에 뭐가 왔는지 확인해야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그 습관에 되어 있던 그런 일들을 못 하게 되니까 불안 증세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마트폰 어떡하지? 나 이거 스마트폰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안절부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나도 아이들처럼 하나의 중독이 아닐까, 그 증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스키장에서 얘를 AS를 맡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얘를 이제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아예 켜지지가 않으니까. 등한시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키의 재미를 이제 또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얘가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잊혀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키에 대한 또 다른 집중이 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느낀 게 처음에는 중독이 됐다 하더라도 점차 자기 스스로 조금씩만 절제를 하고 조금씩만 멀리하는 그런 습관만 조금만 길들인다면 자기가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네, 자기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분명히 저희 아이들도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자기 스스로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가 다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이제
구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참 아이들은 안 되겠죠. 그 방법이 어렵겠죠. 그래서 자료가 제가 없으니까. 이번에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게 한 여름에 나온 신문인데요. 청소년들의 SNS 이용 실태라는 그거를 청소년 기자 학생들이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SNS를 이용하나요? 해서 이게 682명 대상으로 했는데 얘가 600명이에요. SNS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중 82명만이 그러니까 682명 중에 600명은 사용을 하고 82명은 사용을 안 한대요. 우리 아이들은 그럼 다 600명 중에 포함이 일단은 되는 거죠. 자, 그럼 SNS는 주로 어떤 거를 이용하는지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뭐 그 밖에는 이름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네요. 그 중에서 이제 SNS를 하루에 1시간 이내로 사용을 하는 아이들이 242명. 그리고 무응답이 76명인데 이 아이들은 몇 시간을 사용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이제.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아이들이 39명. 보통 아이들이 1시간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들도 알잖아요. 한 번만 해야지 했는데 1시간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SNS를 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일까요? 자, 이거 가려놓고. 가려놓고.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스마트폰 왜 만지세요? 무리해서 나 혼자 떨어져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소외감을 느끼기 않기 위해서. 그거는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138명이네요. 자,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심심해서래요. 심심해서. 왜 심심할까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 될 텐데. 이게 없을 때는 심심하면 우리 애들이 책을 읽었어요. 아,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네. 책을 읽었구나. 심심하면 책을 읽었는데 그쵸. 이게 있은 후부터는 심심하면 이거예요. 여기에 모든 온갖 세상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저도 만화책, 책도 들어있지요. 음악도 들어있지요. 친구들과 소통도 할 수 있지요. 또 엄마 아빠 사진도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진짜 생활이 안 되려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SNS로 인한 부작용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악플이죠. 악플? 악성 댓글. 그렇죠. 그냥 막 던지는 거죠, 애들은. 그냥 난 걔 모르지만 그냥 막 던지는 거죠. 그럼 내 아이가 악성 댓글로 인해 힘들었을 때가 있을까요? 몰라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거는 네. 여기 이제 우리 청소년 기자들이 한 거에 비하면 수면 부족이 377명이고요. 맞아. 성적 저하가 308명이래요. 그럼 이게 대체적으로 거진 100%를 많이 차지하는 건데 50대 50인데 수면 부족 아까 선생님이 2-3시까지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2-3시까지 잠 안 자고 아이가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부작용을 얘기했으면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참 SNS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에 많이 빠져 있는, 노출되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잘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중3을 지나서 이제 고1 올라가는데 이제 시험 학교 이제 고등학교 학교 진학을 학교를 이제 다 끝내놓고 이제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선행 공부라고 하죠, 요즘은. 그래서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굉장히 요즘 관건이잖아요, 저희 아이 그 나이 또래에서는. 그런데 저희 아이가 페이스북을 해요. 페이스북을 저하고도 이제 친구로 맺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아이가 그 고등학교 데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스터디 할 수 있는, 대대적으로 전국으로 이제는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연회가 있었어요. 그거를 카스에다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올렸는데 그거를 저희 아이가 검색을 쭉 했었나 봐요. 좋은 정보들. 그래서 그거를 퍼왔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당연히 저하고도 친구가 맺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저도 보게 되잖아요. 봤는데 거기에 저희 아이가 거기에 댓글에다가 저한테 엄마 이거 가고 싶은데 엄마랑 같이 갈까라고 저한테 댓글을 남긴 거예요. 그럼 가야지. 그쵸. 응. 그게 저희 여기가 화성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대전이었거든요. 멀다. 예. 그래도 가야지. 당연히 가야죠.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는데 공부하겠다는데. 맞아. 그래서 그래 좋아. 엄마는 대한영이야. 근데 좀 지역이 먼데 너 그래도 갈래? 엄마 그래도 가야 돼. 고등학교 데뷔를 해야 돼. 이런 좋은 정보가 있는데 엄마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어요. 저희 아이한테.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 스터디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대학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그 이제는 시연회를 다 듣고 나서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이젠 나도 공부할 거야. 이게 작심 3일이 되겠지만 비록 엄마 나 이젠 공부할 거야. 여자친구도 이제 안 만날 거야. 여자친구를 이제 대학교 가서 사귈 거야. 고등학교 때는 절대 여자친구 안 만날 거야. 나 이제 공부할 거야. 이렇게 아이가 다짐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분명히 단점도 있죠. 예,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아이들도 좋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좋은 정보를 많이 검색하는 방법, 많이 찾아주는 거를 부모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그것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한답니다. 맞아요. 우리 이렇게 IT 시대에 살면서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 부모로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그 사과폰 만든 그 스티브 잡스? 그 분도 핸드폰 컴퓨터를 아이한테 사용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폰을 만드셨잖아요. 진짜 사용을 안 했을까 막 그런 의문도 들지만 그 사람의 교육 방침 그런 것들도 무시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아이들을 혼내보신 적은 있어요? 그러면은 이 SNS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네네 제시카예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 제시카 선생님 네. 그 아이가 되게 좋은 쪽으로만 했는데 네. 혼내거나 아니면 꾸지람을 한 적은 있죠.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있죠. 저도 있죠. 저희 아이하고 정말 스마트폰 때문에 트러블이 정말 많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정말 심지어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정책 얘기도 했잖아요. 네. 청와대에 내가 글을 쓸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공감합니다. 했겠어요. 네. 공감한다고 그러고 청와대 글 쓴다고 그러고 근데 아이한테 아까는 분명히 아이가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은 공부를 많이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그런 반면에 그 전에 아이가 점점 더 어려워졌을 때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좋은 정보,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정보 가릴 수 있는 나이가 됐지만 6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는 2년 동안은 정말 네. 아이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싸웠어요. 혼내기도 되게 많이 혼냈고요. 진짜 아이가 저한테 협박할 정도였어요. 애가 협박을 해. 협박할 정도였어요. 사춘기잖아요. 아이가 저한테 반격을 하는데 네. 엄마도 핸드폰 쓰잖아. 스마트폰 하루 종일 엄마도 이러고 있잖아. 저도 그 말 들었어요. 그쵸?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반격이 이래 시작이 나의 되고요. 모습이야. 맞아요. 반격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이제는 혼내기는 혼내지만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많이 혼내켰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혼을 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고장이 났는데 일부러 안 고쳐주기도 했어요. 오. 네, 너 한번 당해봐라. 네, 그런 심정으로 일부러 안 고쳐줬어요. 사춘기 아이와 네, 대적을 이루는. 맞아요. 그랬어요. 핸드폰을 아예 고쳐주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찜질방을 갔다가 핸드폰을 분실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분실을 해서 경찰서에 이게 스마트폰이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이게 좀 나쁜 쪽으로 쓰이게 돼서 결국은 그 도둑을 경찰에서 잡아줬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 아이 핸드폰을 썼거든요. 그래서 정지를 시켜놨는데 그때까지 경찰에서 이 핸드폰을 범인을 찾아줄 때까지 일부러 안 사줬어요. 너 당해봐라. 네가 잃어버린 거잖아. 이렇게 해서 안 사줬어요. 그때부터 아이하고 갔다 오면 말도 안 해요. 학교 갔다 오면. 네, 말도 안 해요. 저하고. 혹시 네, 핸드폰을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새 폰을 사줄 줄 알았는데 안 사줘서 삐진 거 아니에요? 삐진 거죠. 그쵸? 한마디로 삐진 거죠.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 사용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저희 여기 오기 전에 초등학교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토론을 많이 한대요. 과연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근데 토론을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충안 밖에는 없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모가 일단은 학년이 어리면 어릴수록 사용 방법을 얘가 꼭 이렇게 SNS만 하고 게임하고 이런 기기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게임 되게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서 게임보다 그 검색하는 거 뭐 자료 같은 거 검색하는 거 초등학교 때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일부러.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그거 네이버에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뭐라고 나오던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거 한번 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스마트폰도 제가 한 몇 주 전에 방송에 보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송에 보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폰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아이가 굉장히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이게 원래 평소 생활이 그래서 그런지 냉장고에 냉장고 이렇게 우리 문 열으면은 문 열면 불 들어오죠. 예, 불 들어왔다 다시 이렇게 닫으면은 불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열었을 때 켜졌는데 이게 닫았을 경우에 정말 이게 꺼질까 안 꺼질까. 예,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아빠가 이 폰을 우리 여기 동영상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 그럼 이걸 넣어보자. 냉장고 안에. 그래서 이거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해보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열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꺼졌냐. 그래가지고 우리 왜 그 아시죠 왜? 네, 똑딱. 예, 똑딱. 그거 보면 이렇게 열면은 소리.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꺼지게 해놨다. 그러니까 이거 과학적인 생활과학 생활과학. 예.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 그래 이 폰이나 이 스마트폰을 꼭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사실 초등학교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이 이걸 스스로 찾아서 해주는 게 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가 이렇게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자격증 공부하는데 그 아이도 지금 한 4학년 정도 됐거든요. 좀 기특한 아이였어요. 어떤 아이였을까 궁금한데. 자격증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그런 컴퓨터 자격증 같은데 보면은 시간 안에 이렇게 문서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옆에서 이제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갔더니 아이가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왜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던 기능이었어요. 이게 우리 폰에 보면은 스톱워치 기능이 있어요. 네, 시간. 예. 그래서 이거를 잠깐만요 하더니 이거를 잠깐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시간 재고 있었거든요. 그래. 예, 예. 똘똘하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폰을 이 기계를
그런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좋은 그런 그쵸. 기능 같은 것들을 갖다가 얘는 생활에서 이거를 이용을 하고 있구나. 초등학생인데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그렇죠. 엄마가 네. 잘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저희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저희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미래의 내 아이가 되기를. 그래서 그런 꼭 이렇게 좋은 방향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다가 저희도 이렇게 자꾸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로서. 맞아요. 네. 자, 오늘 우리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수다를 떨어봤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저는 앞으로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어떻게? 아까 제시카님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없어 봤을 때 느껴보니까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했듯이 아이들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서 스스로 아 없어도 괜찮구나 없으니까 더 편하네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왜 우리 자동차 있잖아요. 네. 자동차 맨날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걸어가 보면 길거리에 있는 간판이면 이런 게 눈에 보인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안 들어왔던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잠깐 뭐 하루에 몇 분이든 아니면은 뭐 일주일 중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자제하는 그런 거를 꺼두셔도 됩니다. 네. 운전 중에 스마트폰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게 내가 혹시 모르는 다른 것들 못 보아왔던 것들이 혹시 있었나 해가지고 그런 거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TV 뉴스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차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스마트폰 활용이래요. 네. 운전 중에. 네,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저도 하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차 나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부터 이걸 좀 줄여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거와 같이 일단 어른들이 먼저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엄마가 먼저 조금씩 느끼면서 아이가 지금 보고 있지? 볼 때는 잠깐 꺼둘까? 이런 생각, 이런 거를 스스로 엄마가 아니면 부모가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먼저 시도를 해가면 아이들도 조금씩 이 스마트폰을 꺼두는 연습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아이만 할 게 아니고 엄마 아빠부터 당장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집에다가 그냥 집에 딱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보관함을 우리 가족 스마트폰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착착착착 쌓아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네. 자, 우리 선생님이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글 한번 읽어주시면서 저희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제가 아주 명언을 하나 찾았어요. 우리 구글의 회장님 에릭 슈미트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컴퓨터, 휴대폰을 끄고 가족의 눈을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가족의 눈을 보면서 그러면 저희 다음 주제는 어떤 걸로 해서 수다를 떨어보면 좋을까요? 아까 아까 여기 제시카 선생님이 아들 그 여자친구, 대학교를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귀겠다는 여자친구 대학교 가면 사귄다 안 그랬잖아요. 되겠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 혹시 내 자녀의 이성 친구는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내 마음은 어떨까? 그럴까? 과연 좋을까? 나쁠까? 네, 그러면 다음 주제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넘어가 보기로 하고 저희 이제 화성에서 온 TV를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판도라 TV 다음 팟에서도 보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 처음 알았거든요.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면 TV에서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화성에서 온 TV를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화성시 국민체육센터에 무료 있습니다. 화성명원학교, 병정고등학교를 비롯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와, 민주형이라고 생각을